랭구님, 네, 제가 부동산 커뮤니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랬는데 거기 글 보면 네. 이제 경매 배워야 된다고 아, 경매의 시대가 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랭구님을 보면 네. 경매 하나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뭐 물건은 조금 보긴 하는데 잘은 안 하죠. 네, 네. 랭구님은 근데 경매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그것보다 저는 경매보다 종목이나 지금은 이제 국가를 넓혀서도 보고 있지만 시세 조사하는 거에 시간을 훨씬 더 많이 할애하고 있어요. 그게 훨씬 더 재밌고요. 그리고 저는 그게 더 돈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 도매시장에 가요. 내가 만약에 뭐 명태 같은 거를 요리를 해야 되는 이 자영업자예요. 명태를 많이 사와야 돼요. 근데 내가 생초보예요. 처음 가서 지금 시장을 봐야 돼요. 네. 그럼 뭐부터 공부를 하시겠어요?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은 명태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명태를 너무 모르니까.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명태의 원산지 시세, 도매상의 시세, 이 소비자 가격, 그것들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부터 조사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야 내가 어디에 가서 얼마에 사야 호구가 되지 않는지 정확하게 알 거거든요. 저는 당연히 전자보다 후자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금 더 이걸 부동산스럽게 하면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내가 땅을 하나 사고 싶어요. 경매를 막 봐요. 우리 동네에 땅이 안 나오죠. 좀 넓혀서 본단 말이에요, 지역을. 대부분 내가 모르는 지역이에요. 네. 딱 봤는데 경기도 외곽 포천에 땅이 나왔어요. 이걸 내가 입찰할 수 있을까? 대부분 못해요. 그 못하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싼지 안 싼지 모르니까. 근데 사람들은 경매 공부부터 해요. 방금 정확하게 답이 나왔거든요. 네. 그게 싼지 안 싼지를 모르는데 경매 공부부터 해요. 권리 분석부터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포천에 태어났어요. 제 부모님이 포천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심지어 그 동네 이장님이에요. 그 동네 시세 다 알아요. 근데 만약에 최근 뭐 거래됐던 것보다 한 뭐 2억 이상 저렴하게 물건이 나왔어요. 그러면 바로 사겠죠. 경매에 대한 지식이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때. 이게 거의 99%를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이거 보다가, 포천, 이거 멀어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시세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사는 거거든요. 경매는 그런 물건이 나오면 대부분 못 사요. 그래서 경매 공부를 먼저 할 게 아니라 시세 조사부터 해두는 게 맞죠. 그걸 해뒀다고 하면 아마 경매에 나오자마자 바로 입찰가 결정하고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부동산 공부의 시작에 있어서 저는 엄청난 지식이나 역량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역별로 또는 종목별로 그 시세를 깨고 있으면 나중에 내가 이 물건을 얼마에 샀을 때 얼마 정도 이득을 보게 되는 건지 계산이 바로 되고요. 그리고 이 물건 진짜 좋은 거구나 하고 빠른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은 첫째도 시세, 둘째도 시세, 셋째도 시세.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시세 파악이 끝나고 경매 공부를 시작하면 되겠네요. 그건 아니죠. 시세 파악 다 했는데. 두 번째로 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제 네. 임장을 가야 돼요. 보통 이제 시세 조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임장을 가서 시세 조사를 다 했다고 하면 임장은 필요가 없죠. 두 개가 동시에 해결되는 거예요.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을 세이브하려고 손품으로 시세 조사를 해요. 가끔씩 전화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는 내 것이 안 돼요. 이게 포천에 있는 토지 시세를 손품으로 조사한다? 이 개별성이 너무 강한데 한계가 너무 많아요. 심지어 아파트도 조금 마찬가지예요. 시세 조사는 할 수 있는데 임장을 안 가면 그 가격이 납득이 안 돼요. 불안해서 뭔가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느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게 3D예요. 저는 그 3D의 경험이 임장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야지만 이게 납득에서 확신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 있죠. 뭐 포천은 모르겠고 어디를 가야 될까? 임장을 가야 되는데 어느 지역을 가야 돈이 될까? 막문간으로 다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런 고민에 이제 빠져 있는 분들은 그냥 움직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초심자들은 그 정답을 절대 못 찾거든요. 네. 어차피 못 찾는 질문을 왜 계속 던지고 가만히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질문 자체를 바꾸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은 투자처를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절대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게 아니라 지금 나의 초심자의 상황에서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 될까?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냥 오늘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바꾸면 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요. 제일 쉬운 게 아마 그래 임장이나 가보자. 내가 가까이 있는 곳부터 해서 조금 나중에 되면 뭐 1시간 거리, 2시간 거리, 4시간 거리 조금 늘려보자. 그렇게 거리를 넓혀가겠죠.
그러다 보면 가는 지역들이 많아지겠죠. 저도 그랬었고요. 임장을 갔다 온 다음에 나중에 네이버 지도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지도에는 잘 안 보여요. 그냥 도시 이름 적혀 있고 뭐 특정 건물 이름 적혀 있잖아요. 네. 근데 갔다 왔던 지역은 이게 로드뷰가 제가 누르지도 않았는데 로드뷰가 딱 보이거든요. 입체적으로.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서울에 25개구가 있고요. 네. 경기도에 33개 도시가 있어요. 그 지방까지는 더 많죠. 네. 이 지역들을 빨리 다녀오는 게 필요해요. 할머니 근데 그 네. 좋은 얘기긴 한데 네. 솔직히 좀 너무 많잖아요. 네. 관심 지역만 가면 되지. 네. 꼭 전국을 좀 다 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저는 다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두루두루 많이 가보라고 얘기하는 편이에요. 내가 서울만 집중적으로 갈 수도 있고 네. 뭐 경기도 일부 지역만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너무 불안해요. 뭐가 불안하냐면 혹시 내가 선택한 게 정말 안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 왜 불안하냐면 너무 많은 지역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여러 지역을 빨리 갔다 오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 여러 도시가 좀 비교가 되거든요. 이빨 빠진 곳이 있어도 좀 괜찮아요. 1등부터 좀 꼴찌 지역까지 좀 입지랑 시세가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빠르게 뭔가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욕심이 많잖아요. 적은 노력으로 그냥 최고의 결과를 빨리 내려고 하잖아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임장을 통해서 일단은 가슴으로 이걸 느껴야 돼요. 그리고 시세 확인하면서 이게 내 머릿속에서 매핑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 입지라든지 뭐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가격 요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또 차차 나중에 공부하면 돼요. 근데 이제 그거 다 하다가 네. 그 타이밍 다 놓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투자를 저는 100%다 준비하고 나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준비를 하는데 대부분은 준비가 부족하죠. 그렇지만 그 중간에 나 스스로 생각했을 때 여기는 정말로 확실해 라는 확신이 들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확신이 안 드는 이유가 뭔가 분석을 덜 했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서울을 살려고 하는데 야, 서울 너무 고점인 것 같은데 차라리 저평가된 광역시가 낫지 않을까? 또 지방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야, 지방이 이렇게 비싸다고? 차라리 이거 2배 이상 주더라도 서울이 낫지 않을까? 계속 뭐를 저울질을 계속 하거든요. 그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어느 정도 다 하고 나면 그냥 선택지는 확실하게 얘가 낫네라고 되는 거예요. 불안감의 근원은 저는 우리가 모르는 거지 내가 안 가봤기 때문에 불안함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분석은 조금 약하더라도 갔다만 오더라도 그래 내가 가봤는데 여기 분위기 이렇더라. 이 정도 금액 들어가고 야 이런 느낌이더라. 그 비교했을 때 나는 여기가 더 낫겠더라. 그거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과정들을 다 생략하고 남들이 좋다고 말하는 지역 거기에만 관심 가지고요. 또 남들이 뭐 했다 하더라. 그런 분위기만 쏠려가지고 그냥 덜컥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과가 뭐 둘 중 하나겠죠.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과정에 있어서 나의 성장이 없거든요. 저는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성장은 우리가 스스로 여러 가지를 보고 이게 정답이든 아니든 선택했을 때 그 이후에 나는 성장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처음에 내가 막 하다가 실력이 부족하겠죠. 근데 이 부족한 눈으로도 막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와 여기 대박이다. 여기 무조건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으로 산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 안 좋아. 그러면 아 그때 내가 들었던 이 확신은 사실은 확신이 아니라 자만심이었구나. 그걸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가 부족했는지 생각하면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성장을 하고 나면 또 어떤 확신 드는 어떤 순간도 있겠죠. 그럼 그걸 딱 선택했는데 성공 확률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성장이죠. 약간 좀 정석적인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네. 그래도 내년에 경매가 계속 기회가 있다고 얘기 나오는데 네. 그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지금부터 경매는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조금 덩치가 큰 녀석들, 네. 너무 무리하게 진행했던 것들. 그러니까 아파트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제 1주택자 분들 되게 많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웬만큼 힘들어도 버텨요. 이분들이 물건을 다 던지질 않아요. 그 많은 그 1주택자 분들이 있는데 네. 실제 던지는 물건들은 훨씬 더 과한 물건들이 먼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꽁한 빌딩들 이런 것들 그 이자 부담이 너무 크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물론 이제 제일 좋은 입지보다는 약간 외곽부터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이 경매는 어차피 물건을 그냥
살 수 있는 툴일 뿐이거든요. 음. 수단이란 말이에요. 네.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는 종목, 그 종목에 대한 시세 파악, 그리고 임장, 이거를 우선시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걸 역으로 하면 저는 답이 안 나온다고 봐요. 초심자라면 더더욱이나 무작정 경매 공부를 하기보다는 저는 본질인 시세 파악부터 하는 거를 추천하고요. 실제로 경매 강의하는 분들 있죠.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알아요? 왜 그 경매 그 입찰을 못 하시는지 알아요, 여러분이? 시세를 못 깨고 있어서 그러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요. 뭐 공장 낙찰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뭐 조그만 빌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다 해요.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의 1순위가 시세 파악이 안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걸 하고 경매를 툴을 이용해라고 그분들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시세 파악이 되면 꼭 경매가 아니라 사실은 일반 매매로도 좋은 길을 잡을 수 있어요. 경매는 어디까지나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수단이지 필수가 아니다. 이런 부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중요한지 한번 다시 또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같이 좀 임장 좀 다니시면 좋을 거 아니에요. 네.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피스!